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민주당 전북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도내 당원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19만 명이 넘는 당원을 보유한 전북에 지난주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이어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세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전북 경선을 앞두고 11일부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가 잇따라 진행됩니다. 익산의 주얼리 산업이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패션산업시험연구원, 한경국립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손기술로 이뤄졌던 제조 방식에 3D 프린터와 CNC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민주당 전북 경선이 15일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가 주중에 진행돼 전북 당원들의 선택이 이뤄지는데요. 19만 명이 넘는 당원을 보유한 전북은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이어 오늘은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전북을 찾아 세결집에 나서는 등 전북 당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가 10일 청소노동자 간담회와 도의회 기자회견에 이어 전주대에서 전북 당원 결집대회를 가졌습니다. 정 후보는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후속 계획에서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집적화시키는 등 전북 몫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6.3 지방선거의 앙금을 의식한 듯 돈봉투 제공 사건으로 김관영 전 지사를 제명한 것에 대해 당시 당대표로서 민주당 이미지 손상을 막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적임자인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혹시 저를 지지하는 분들의 눈가에 눈물 나게 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지 저 개인은 별로 힘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주 치명자 성지 평화의전당에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필승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전북의 흐름이 수도권 투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도내 지지층 확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 후보는 지난 7월 전북을 찾은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은 것으로 전북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등 역전의 발판 마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를 생경농업 공학 분야의 어떤 메카로 만들어보자 이런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순회 경선 득표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김민석 후보는 지난주 전북에서 선거운동을 펼친 이후 수도권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전북을 찾았을 때 자신은 익산의 둥지를 튼 정치인이라며 전북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이제까지 누적 표차는 3,086표. 전북 당원 19만여 명의 선택은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 당대표 선거에 최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침이슬 탕록수로 촛불 애국가라고 불리는 K-아티스트의 고장에 와 있다. 이것이 제가 최근에 저도 익산에 이렇게 살이를 시작할 사람으로서는 자부심을. 전북 표심을 놓고 최고위원들의 경쟁도 뜨거웠습니다. 김용 최고위원 후보는 11도 의회 기자회견을 갖고 팀 정청래의 최고위원 독식을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는 정부 메가 프로젝트 후속 계획에 전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5일 치러지는 전북 경선을 맞아 가열되고 있는 당심 확보 경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11일부터 이틀간, ARS 투표는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돼 전북 당원들의 선택이 판가름납니다. KCN 뉴스입니다. 오남 아파트 주민들이 익산시의 공공개발 등을 건의했습니다. 오남 아파트 소유권자 대표회의는 최근 최정우 익산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피 명령 이후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재산세 감면과 이주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건물을 매입해 공원화를 하거나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공공개발을 건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장과 도지사가 참여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도내 크루즈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북도가 실시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용역 결과 대륙별 방한 관광객 가운데 아시아 관광객은 1,496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중국과 인접한 데다 문화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고 K푸드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크루즈 관광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크루즈 관광객 2,000명 기준 한 차례 입항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13억 7천만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정호 익산시장이 오늘 국토교통부를 찾아 교통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건의된 사업을 보면 익산역 시설 개선 국비 확대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 및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의 정부계획 반영,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설계 용역비 지원 등 철도 분야 5개 사업입니다. 또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과 국도 23호선 대체 우회도로 타당성 재조사, 백제왕궁 인접국도 선형 개선의 정부계획 반영과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 도로 분야 3개 사업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의회가 민주당 대표 후보들에게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후속 계획에 전북을 반영시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도의회가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과 정청래, 송영길 후보에게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후속 계획을 차기 당대표 선거 공식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를 뒷받침할 전북특별법 개정과 새만금 아리백 3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이 교육부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에 도전장을 냅니다. 전북도는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시군이 공모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혁신 선도지역에 선정되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연간 20억 원씩 최대 5년 동안 특별교부금이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말 교육부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결과는 10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북도 청사가 6년 만에 전면 개방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도민 누구나 청사를 드나들 수 있도록 청사 출입 운영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도는 지난 2020년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시민의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도청 방문 시 신분증 확인 등 방문증 발급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6년여 만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22일 당원대회를 엽니다. 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은 13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투표는 20일부터 사흘간 실시됩니다. 투표 결과는 주권당원 80%와 전북도당 소속 전국 대의원 20%가 반영됩니다. 22일 열리는 당원대회를 통해 도당 위원장이 확정됩니다. 익산 대표 산업 가운데 하나인 주얼리 산업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의 손기술로 이뤄졌던 제조 방식에 3D 프린터와 CNC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다룰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귀금속. 지금까지 주얼리 제품은 작은 부분 하나까지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얼리 제조 방식에도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10일 익산시와 패션산업시험연구원, 한경국립대는 주얼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주얼리 디자인과 디지털 제조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실무 교육과 실습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얼리 산업은 그동안 숙련된 기술자의 수작업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습니다.
반면 해외 명품 주얼리 업계에서는 3D 프린터와 CNC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제조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주얼리 산업의 변화에 맞춰 수작업 중심의 제조 방식을 첨단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제조 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AI를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디자인 기획하는 거, 디자인하는 거, 2D AI, 3D AI까지 또 AI가 전 산업의 파이프라인을 다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많이 큰 이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방식을 접목해 제작 과정의 오차를 줄이고 복잡한 디자인을 보다 정밀하게 구현하는 등 제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 3D 왁스젯 프린터와 주얼리 전용 오축 CNC, CAD, CAM 시스템 등을 갖춘 첨단 작업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됩니다. 현재 국내 주얼리 관련 교육기관은 모두 32곳. 이 가운데 첨단 제조 장비를 활용해 주얼리 제작을 교육하는 곳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익산시는 국내 최초로 첨단 제조 장비를 활용한 주얼리 교육 과정을 운영해 지역 학생들의 유출을 줄이고 수도권 학생들도 익산으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입니다. 그거에 저희 익산은 전국에서 똑같이 가르치는 재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에서 만드는 첨단 장비 방식을 우리 익산에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익산이 선점해서 그걸 가르치면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익산으로 와서 익산시는 앞으로 주얼리 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제조 방식과 인재 양성이 청년 유입과 지역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도내 온열질 환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익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8일 기준 도내 온열질 환자는 사망자 6명을 포함해 200명입니다. 지난해 18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6배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익산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전주 42명, 김제와 정읍이 각각 17명, 군산 16명 순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군산에서 온열질환과 갯바위 고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쯤 군산 명도를 찾은 40대 관광객 2명이 온열질환 증세를 보여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9분 뒤에는 선유도 갯바위에서 30대 낚시객 2명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4명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 송천동 농수산 도매시장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13분쯤 불이 발생해 소방대원 90여 명이 투입되는 등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불은 4시간여 만에 잡혔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석을 앞두고 건물이 전소되면서 입점 상인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청 계장급 공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0시 29분쯤 영등동 거리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여성 B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감직 인수위의 활동과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백서가 발간됐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발간된 백서에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과 전북 유학 확대, 독서 300 프로젝트,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등 10대 핵심 과제가 담겼습니다. 또 회복 안정과 상생 협력, 포용 성장, 미래 도전, 혁신 공정 등 5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25개 중점 사업과 50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백서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민이 직접 먹거리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도민주도 먹거리 수기기구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수기기구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도민 50명과 전문가, 활동가 등 9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역 먹거리 교육 통합지원센터 구축과 공공급식 지역 농산물 활용 등 10개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최근 2년 동안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위기임산부 189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기치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부담을 겪는 임산부입니다. 상담은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산전 산후 진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도는 위기 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단독주택 등의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이 보급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30억 원을 들여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등으로 가구당 최대 500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치비 100만 원 가운데 80%를 지원합니다. 올해 보급 목표는 3,050세대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지정업체와 함께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시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교육청이 내년도 주민참여 사업을 제안받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다음 달 3일까지 지역에 필요한 주민참여 교육 사업을 제안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 투자해야 할 교육사업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합니다. 신호에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 5분쯤 전주 만성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에서 대피했고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원광대가 의생명 계열 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생명융합관을 착공했습니다. 생명융합관은 2,300여 제곱미터 면적에 내년 말까지 6층 규모로 지어지며 의학도서관과 커뮤니티 공간, 원메디컬 시뮬레이션 센터, 대강의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군산 여성농업인은 문화 여가비와 특수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여성농업인 상생카드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연간 13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아 문화 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51세부터 80세까지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은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질환, 농약 중독 등 특수 건강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군산에 사는 육아 가정은 전문 가사관리사의 가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가사 서비스 이용자 180가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12세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과 임산부 가구 등입니다. 선정되면 4개월간 10차례의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20차례의 가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18일까지 정부2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군산 국가유산 야행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축제 기간 먹거리와 체험 판매 등 50여 개 부스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산 국가유산 야행은 오는 14일부터 16일, 21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옛 조선식량영단과 원도심 국가유산 일원 등에서 진행됩니다. 광복의 역사를 물놀이와 접목한 워터 페스티벌이
군산 디오션 철길공원에서 열립니다. 군산 청년회의소에 따르면 오는 17일 8.15 워터 페스티벌이 디오션 철길공원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물총 서바이벌 청산리 대첩과 시민 기증물품을 판매하는 독립군 보급창고 나눔창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할 수 있고 나눔장터 행사 수익금 전액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기부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왕국면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장협의체가 폭염에 취약한 150가구의 냉방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이장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스 넥쿨러를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익산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오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억 튼튼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신분증을 가지고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9도에서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